안녕하세요. 보이는 소프트웨어 연구소 류수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산타가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자료형 인트 타입의 산타 X, 산타 Y를 선언하여 산타의 초기 위치를 저장했었죠. 인트 타입은 정수값을 저장하는 자료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산타 X 값을 30만큼 더해주어 저장한 다음에 위치시켜 산타를 이동시키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용했던 create object 함수를 재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create object 함수를 재정의해 볼까요? create object 함수를 재정의한다. 자, 우리가 마우스 콜백 함수를 정의했던 것처럼 create object 함수를 재정의해 보겠습니다. 기존 방탈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create object, locate object, show object를 함수로 묶어서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create object에서 필요한 파라미터 2개와 locate object에서 필요한 파라미터 4개, show object에서 필요한 파라미터 1개를 파라미터 값으로 받아와서 처리를 할 것인데, 여기서 오브젝트 id는 우리가 반환값으로 반환해 줄 것이므로 여기서 오브젝트 id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개를 파라미터 값으로 전달받고 플러스 1개를 더 추가로 전달받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성했던 플레이 버튼처럼 처음에 게임을 시작했을 때 이게 보여지는지, 물체가 보여지는지 안 보여지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shown이라는 불타입의 파라미터 값을 하나 더 추가로 전달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재정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고, 반환형이라는 것은 함수가 종료될 때 반환하는 값의 타입입니다. 함수의 이름은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함수 이름이 되겠죠. 예를 들어 마우스 콜백 함수 또는 create object 함수 등 개발자 자유로 함수 이름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전달되는 인자입니다. 파라미터의 개수는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필요한 값만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turn 반환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환형으로 설정한 타입의 값이 반환됩니다. 아직 많이 어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론으로 배우면 어려우니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 줄의 코드를 문자열을 주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썼는데, 우리가 라인 하나만 주석을 처리하기 위해서 문자열 한 라인의 주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슬래시 2개를 사용을 했죠. 여러 줄의 문자열을 주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슬래시 별 슬래시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별 사이에 문자열을 작성해주면 그 작성한 문자열은 모두 주석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래시 별까지만 써주면 별 슬래시가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별별 가운데 우리가 문자열을 써주게 되면 모든 라인이 주석 처리가 되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브젝트 id를 반환하는 create object 함수를 재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브젝트 id를 반환할 것이고, 함수 이름은 create object이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물체를 생성하고 위치하고 보여주었을 때 전달했던 파라미터 값을 모두 받아와서 한 곳에 처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파라미터는 물체를 생성할 때 전달했던 파라미터 값, 그 물체 이름,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이 필요하고, 또 물체를 위치시킬 때 전달했던 파라미터 값, 장면 아이디, X좌표 값, Y좌표 값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물체 아이디는 우리가 생성해야 하는 결과이므로 함수 내에서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었을 때 파라미터 값, 장면 아이디인데, 장면 아이디가 아니라 이제 물체 아이디인데, 우리가 위에 위치시킬 때 파라미터 값을 거기 안에서 생성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생략 가능하고, 또 마지막으로 추가시켜줄 파라미터 값이 있었죠? 플레이 버튼처럼 보이기로 시작할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는 생성할 때 필요한 두 가지 파라미터 값이 필요하고, 또 물체 아이디를 제외한 위치시킬 때 필요한 파라미터 값 세 가지가 추가로 필요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필요했던 게 불 타입에 보여줄 것인지 안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여부, shown이라는 매개 변수를 하나 더 추가로 받아서 저장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즉 우리는 생성할 오브젝트의 이름, 이미지 파일명, 그리고 장면 아이디, 그리고 X좌표, Y좌표, 그리고 보이는 여부가 파라미터 값으로 전달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달받은 파라미터 값으로 물체를 생성하고 위치시키고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물체를 생성해 볼게요. 자, 우리는 물체를 생성하는 함수 알고 있죠? create object 함수, 방탈 API의 create object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체를 생성해서 오브젝트 아이디를 생성을 해서 우리는 이것을 오브젝트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방탈 라이브러리에 create object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그 파라미터로 받았던 이름과 분리율 이름과 파라미터로 받았던 파일명을 사용을 해서 물체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시켜 주겠습니다. 우리는 locate 함수를 사용을 해서 위치를 시켜주고, 우리가 파라미터 값으로 전달받아 왔던 씬, x, y를 사용을 해서 위치시켜 줄 거예요. 우리가 물체 아이디는 현재 생성을 해서 오브젝트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해서 우리는 씬이라는 매개 변수로 전달받았던 값을 사용을 할 거고, x, y 값을 각각 사용을 해서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이기 해줄 거예요. 전달받은 파라미터 값 중 마지막 값, 불 타입으로 shown 값이 true라면 보여줄 거고 false라면 보이는 함수가 실행되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shown이 true라면 if문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if shown이 뭐와 같다면, true와 같다면 이렇게 써도 되고, 현재 shown 값이 true라면 얘가 없어진 상태에서 그냥 shown 값은 true이기 때문에 여기 조건문 자체가 조건식 자체가 true가 되므로 값이 true라면 중괄호 안쪽이 실행이 되고, true가 아니라 false라면 중괄호 안쪽이 실행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 여기서 shown 값이 true라면 우리는 보여주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어떤 오브젝트? 우리가 지금 생성해서 위치시킨 오브젝트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true일 때 보여주고 false일 때 보여주는 함수가 실행되지 않으니 보이지 않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return 반환값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반환형이 오브젝트 id이므로
우리는 오브젝트 id를 반환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물체를 생성하고 위치시키고 보여주었으니 이 오브젝트 id를 return 오브젝트를 사용을 해서 반환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정의한 함수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의한 함수를 사용을 해서 스타트 버튼과 엔드 버튼, 산타 버튼과 플레이 버튼을 다시 생성해 볼게요. 이렇게 지금 반복적인 create 오브젝트, locate 오브젝트, show 오브젝트를 한 곳의 함수로 묶었으니 우리는 간단하게 한 줄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면 우리가 일단 사용하는 방법은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어떤 것을 생성한 우리가 재정의해서 생성한 오브젝트 id를 저장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넘겨줄 파라미터 값은 오브젝트 이름, 파일명, 이미지 파일명, 그 다음에 장면 id, 위치시킬 장면 id겠죠. 그리고 위치시킬 x좌표값, 위치시킬 y좌표값, 그리고 보이는 여부 파라미터 값으로 전달해서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그 반환된 오브젝트 id 값을 변수에 저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타트 버튼을 생성해 보면 스타트 버튼을 생성해서 우리는 스타트 버튼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거예요. 우리가 재정의한 create 오브젝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오브젝트 이름은 우리는 스타트예요. 아니면 시작 버튼이라고 할까요? 자, 파일명은 start.png고 장면 id는 우리는 씬1이죠. x좌표는 590, y좌표는 70이고 우리는 보여줄 거예요. true를 넘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4개를 해주고 스타트 버튼이 아닌 엔드 버튼이 되겠죠. 엔드 버튼 변수에 저장을 할 거예요. 엔드 버튼을 생성을 해서 우리는 이게 시작 버튼이 아니고 종료 버튼이고 스타트 점이 아니라 엔드 점이 되겠죠. 우리는 씬1에 보여줄 거고 590이죠. 우리는 590, 20에 위치시켜주고 보여줄 거예요. true를 넘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산타를 생성해 줄게요. 산타를 생성해서 산타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거고 우리는 이것을 산타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파일명은 santa.png가 되겠고 장면은 1에 위치시킬 거예요. 그리고 x좌표는 우리가 산타 x 값으로 위치시키고 y좌표는 산타 y로 위치시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플레이 버튼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플레이라고 부를 것이고 이것을 play.png 파일을 불러와서 생성해 줄 거예요. 장면 1에 위치시킬 거고 610, 30에 위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 보여주는 걸로 시작할 거죠. 그래서 true가 아닌 false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고 예를 들어 산타를 생성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정의한 함수가 호출이 되고 산타를 생성해서 위치시킨 다음에 보여주고 우리는 이 생성한 오브젝트 id가 반환되어서 다시 호출된 함수로 돌아온 다음에 산타라는 그 변수에 우리가 오브젝트 id가 저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씬 id 타입으로 산타 변수를 생성했다면 지금 여기 우리가 산타 변수가 오브젝트 id 타입인데 씬 id 타입으로 산타 변수를 생성했다면 우리가 정의한 create 오브젝트
함수의 반환값을 저장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환하는 것은 우리는 타입이 오브젝트 id 타입이 반환되기 때문에 같은 타입의 변수에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브젝트 id 타입의 변수에만 저장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재정의한 함수와 기본 방탈 라이브러리의 함수 create object 함수의 이름이 같은데 어떻게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네, 입력 파라미터가 다른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재정의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호출할 때 우리가 정의한 create object 함수는 6개의 파라미터 값을 받아 호출하게 되고 6개의 파라미터 값을 받아 호출하게 되고, 기존에 사용했던 create object 함수는 2개의 파라미터 값을 전달받아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전달해서 호출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create object 함수는 우리가 방탈 API의 create object 함수가 호출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C 언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비주얼 C++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단점을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볼까요? 우리가 각각 재정의한 함수를 호출했을 때 어느 값이 반환이 되고 여기에서 반환값과 파라미터 값이 얼마가 전달받아 처리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서 중단점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디버깅 해 보겠습니다. 자, 키보드 F5키를 눌러서 자, 지금 현재 스타트 버튼을 생성하기 위해서 중단점이 실행이 되었죠. 그래서 현재 지금 스타트 버튼의 값은 0이에요. 아직 생성되기 전이니까. 다시 F5키를 누르면 우리가 정의한 create object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현재 전달받은 값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름은 시작 버튼이고 이미지는 start.png 파일명이 전달받아졌고, 지금 신이라는 매개 변수에는 1이라는 장면 ID 값이 전달받아졌고, x, y에는 590, 70 우리가 전달했던 값들이 각각 전달받아서 x, y라는 값에 그 매개 변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how는 true 값을 전달했기 때문에 true 값이 저장되어 있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F5키를 누르면 물체를 생성하고 위치시키고 보여줬으니 마지막 오브젝트 아이디를 리턴해 줘야겠죠. 여기서 값 1이 오브젝트는 아이디의 값이 1이 저장되어 있고 지금 1 값을 리턴해 줄 거예요. 다시 한번 F5키를 누르면 현재 스타트 버튼에는 반환된 1 값이 저장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엔드 버튼은 값이 0이에요. 현재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다시 F5키를 누르면 우리가 파라미터 값으로 전달했던 값들이 각각의 매개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F5키를 누르면 현재 오브젝트가 리턴되는 오브젝트 ID 값은 2가 값이 리턴되고, 다시 F5키를 누르면 현재 엔드 버튼 그 변수의 값이 2가 저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타도 마찬가지겠죠. F5키를 누르면 우리가 함수로 호출했던 매개 변수 값들에 전달한 매개 변수 값들이 각각 그 매개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물체를 생성하고 위치시키고 보여준 다음에 오브젝트 id의 값이 3이 우리가 반환 값이 3이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F5키를 누르면 산타 변수에 우리가 3이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플레이 버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파라미터 값으로 마지막 shown 값을 false 값으로 전달해 줄 거예요. 그러면 매개 변수 값에 shown 값이 false로 저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id 값을 4를 반환을 해주면, 그런 다음에 반환을 해주면 플레이 버튼에서 아직 실행이 안 됐고,
지금 플레이 버튼에 저장된 다음의 결과를 보면 4 값이 저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 다시 F5키를 눌러서 게임으로 돌아가 볼게요. 게임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기존 시간에 전 시간 4강에서 만든 게임이 그대로 실행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플레이 버튼이 보여지고, 플레이 버튼을 X 화면에 X좌표 1280 80 초과로 되면 게임이 종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reate Object 함수를 재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달받은 파라미터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정의한 Create Object 함수 또는 방탈 라이브러리의 Create Object 함수가 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반환값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타이머를 사용하여 제한 시간 안에 산타를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